자, 우리 방역문법이 수행료가 들어가는 선사고와 광문고 여기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놈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그디 영상까지 찍게 되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미리 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료가에 감점을 당해서 오는 그런 개망나니 같은 새끼들은 내가 반드시 처벌하고 말 거야. 알겠지? 자, 지금부터 가자. 59페이지다. 59페이지 군주의 구조부터 합니다. 자, 보면 우정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정종이라는 것은 개체수가 가장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군집을 뭐하나 대표하는 종인데,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군집 내에서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다.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다. 중요치는 3대 밀도, 3대 빈도, 3대 피도를 가정한 값을 얘기를 하고, 그 3대 밀리피가 가장 큰 종을 우리가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인 우정종이라고 합니다. 핵심 종이란 우정종은 아니야. 하지만 군집 구조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지표종이야. 지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 군집에서만 볼 수 있는 종이야. 그거를 우리가 지표종이라고 해. 오케이? 희소종, 개체수가 매우 적은 종.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우정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가 못 나온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지만 여태껏 출제가 되는 사례는 사실 없긴 합니다. 그래도 한 번 좀 봐주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역문법 가자. 방역문법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돼요. 방역문법이 뭐냐면 우리 방역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모 틀이 있어. 방역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모 틀이 있는데 이 네모 틀을 내가 갑자기 너네들 수업하다가 현타가 와서 야 오늘은 야간 실습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들아 우리 다 같이 한번 파브르가 되어볼까? 라고 해가지고 저기 올림픽공원 나홀로 나무 쪽에 있는 곳에 가서 이런 방역구라고 하는 네모 틀을 내가 갖고 가서 오케이? 이렇게 뒤로 돈 다음에 내가 이렇게 던져. 그러면 임의의 지역에 딱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임의의 지역에 떨어져서 이렇게 작은 네모칸에 있는 식물종을 내가 보는 거야. 식물종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식물종에 대한 밀림피를 계산을 해서 뭐가 우정종인가를 알아보는, 즉 그 군집에 어떤 개체가 우정종인지를 살펴보는 게 방역문법이에요. 뒤를 돌아서 임의로 던지는 이유는 내가 내 의도를 갖고 저 새끼 존나 예쁘다. 나 저 새끼 우정종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걔가 많은데 던지면 안 되잖아. 그렇지? 나는 이 나오는 나무 근처에 누가 우정종인지가 궁금했고, 그러면 따라서 임의로 던져서 그 풀이 우정종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돌아서 또 이렇게 던지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방역구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방역구라는 녀석은 자, 뭐다? 이렇게 큰 나무 틀을 방역구라고 한다. 이렇게 큰 나무 틀을 방역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화학 시간에 오비탈 배우니? 오비탈이라는 녀석이 여기 피오비탈이 여기 방 3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요 방 하나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요 큰 것도 오비탈이라고 부르지만 요 작은 방 하나도 오비탈이라고 부르지. 즉 얘도 이 큰 나무 틀 하나도 방역구지만 요 작은 한 칸도 방역구라고 불러. 이렇게 그렇게까지 알아보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밀도란 면적분의 개체수를 의미합니다. 밀도란 면적분의 개체수야. 밀도란 면적분의 개체수. 빈도란 방역구 수분의 출현한 방역구 수야. 빈도란 방역구 총수분의 출현한 방역구 수. 오케이? 방역구 총수분의 출현한 방역구 수. 피도란 면적분의 점유하는 면적이야. 면적분의 점유하는 면적.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 뭐밖에 와닿지가 않냐면 밀도밖에 와닿지가 않아. 면적분의 개체수밖에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면적분의 개체수인 밀도 말고 빈도와 피도가 뭔지를 지금부터 여기에서 계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 A, B, C 이렇게가 있어. 지금 얘네들의 개체수와 방향구수를 세볼게. A의 개체수는 세모 개수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6개 있어. 개체수가 6개야. 방향구는 자, 세모가 존재하는 칸수를 세면 돼. 세모가 존재하는 칸수.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이지. 총 6방향구 칸에 존재한다. 6개. B는요, 1, 2, 3, 4, 5, 6, 6개 있습니다. 역시나 칸수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 C는요,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습니다. 칸수도 8개죠. 그러면 밀도를 구해봐라. 밀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자, 밀도 정해보죠. 면적분의 개체수입니다. 오케이? 부피분의 질량하면 뺨때기 말려. 알겠지? 자,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야. 그러면 면적 1제곱미터 1m 1m 1제곱미터. 자, 그러면 면적이 1제곱미터 분의 6, 8. 그러니까 1제곱미터는 사실상 난감하다. 그러니까 밀도는 66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도는요? 자, 빈도는 자, 총 방향수가 몇 개야? 5. 총 25칸이지. 그러면 얘는 25분의 6, 25분의 6, 25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총 방향수가 5칸, 25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피도가 문제인데 봐봐. 피도는 유형이 조금 나뉘어. 피도를 계산하는 유형이 나누거든. 그래서 피도 계산 유형 분석, 피도 계산 유형을 분석해보자. 피도는 유형,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개체당 덮는 면적을 주는 거야. 개체당 덮는 면적을 제시해. 개체당 덮는 면적을 제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example A는 뭐 600제곱센티미터를 덮고 한 개체당, B는 800제곱센티미터, C는 800제곱센티미터를 덮는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 그러면 한 개체당이잖아. 그러면 일단 얘네들의 전체 덮는 면적을 계산하려면, 얘네들의 전체적인 덮는 면적을 계산하려면 한 개체당 덮는 면적, 개체당이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될까? 개체수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개체수 여기다가 뭐 곱하는 거야? 6 곱하고 8 곱하는 거야. 아까 개체수 668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36제곱센티미터, 얘는 4,800, 얘는 6,400제곱센티미터였겠지? 이거를 전체 면적 1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피도의 단위를 제곱센티미터분의 제곱미터분의 제곱센티미터 강의 면적은 피도의 단위는 제곱미터분의 제곱미터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라주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단위 환산을 할 수밖에 없어. 단위 환산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단위가 뭐야? 제곱미터분의 제곱센티미터잖아. 제곱미터분의 제곱센티미터니까, 근데 분자를 제곱미터로 환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10,000제곱센티미터는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결국 얘를 뭐로 나눠줄 때? 만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피도가 이제 3,600, 4,800, 6,400에서 어떻게 돼? 0.36, 0.48,
0.64로 바뀌는 거지. 선생님,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요, 단위가 제곱미터분의 제곱센티미터던데?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야. 알지? 객체랑 덮는 면적이 제시했다? 그럼 뭐 해라? 객체랑 덮는 면적에다가 객체수 곱해서 해라. 다만 얘는 뭐 하는 경우가 조금 덜어 있더라? 단위 환산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 방향구 한 칸을 다 차지한다. 방향구 한 칸을 다 차지한다. 이런 식의 말이 적혀있으면 방향구 한 칸을 다 차지한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세모가 지금 요 칸에 있잖아. 그러면 세모가 요 칸에 있으니까 요 칸을 다 차지한다 라는 거야. 오케이? 요 칸을 다 차지한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몇이야? 1제곱미터지. 그런데 총 칸수가 몇 칸 존재해? 25칸 존재하네. 25칸. 그러면 결국 25분의 1제곱미터만큼 얘가 차지하는 거야. 그럼 세모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존재하죠? 그러면 종 A 같은 경우에는 뭐야? 25분의 1제곱미터를 총 몇 칸? 6칸 차지하고 그걸 전체 1제곱미터로 나누면 돼. 그러면 얘는 어디다건 25분의 6 나오겠지. 뭐 소수점으로 환산하게 되면 0.24 이렇게 나올 거야. 0.24.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또 시발 뻘짓거리하는 친구들. 야, 이거 봐봐. 자, 이 칸에 지금 네모 세모 있지? 선생님, 네모랑 세모가 같이 공존해서 같은 방에 존재하니까 얘들이 반반 이렇게 나눠받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는 50분의 1제곱미터. 야, 소설 쓰고 있어. 방향구 한 칸을 다 차지한다고. 한 칸을 다 차지하니까 네모가 세모가 같이 있는 거 좋다고 어찌됐건 다 차지한다고. 오케이? 그럼 정직하게 뭐만 곱해주면 돼? 전체 면적을 전체 칸수로 나눈 그 칸의 면적을 차지하고, 그럼 얘가 몇 칸만 차지하는지 곱해주면 빈도가 나오겠네. 빈도가 나오겠네. 그렇지? 그다음 3번은, 세 번째는 빈도는 무시한다. 빈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빈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학교 내신에는 1번과 2번이 제일 잘 나오고요. 3번은 수능에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을 보지 않으니까 사실상은 요즘에는 시험 문제 잘 3번 경우에는 많이 안 나올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P도 이렇게 계산하는 유형이 조금 나뉜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밀도, 빈도, P도가 각각 무엇인지 다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P도 갑니다. 상대 땡도라는 거는 전체 땡도 합분의 해당 땡도로 보여줍니다. 전체 땡도 합분의 해당 땡도로서 보여주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상대 밀도란 뭐예요? 상대 밀도란 전체 밀도 합분의 해당 밀도. 상대 빈도란 전체 빈도 합분의 해당 빈도. 상대 피도란 전체 피도 합분의 해당 피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쫙쫙쫙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in case 제가 상대 밀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봐봐요. 자, 아까 객체가 668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밀도합이라고요. 자, 그럼 봐봐. A 중에 상대 밀도를 구해보자. 오케이. 그냥 668로 구하지 말고 정의로서 구해봅시다. 그러면 잘 봐요. A 중에 상대 밀도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자, 전체 밀도합이에요. 그러면 면적분의 A 개체수, 이게 A 밀도죠. 면적분의 B 개체수, 이게 B종의 밀도입니다. 면적분의 C 개체수, 이게 C종의 밀도예요. 그거 분의 면적분의 A 개체수, A 밀도 올리면 거기다
뭐가 됩니까? A종의 상대 밀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분모는 전체 면적 분의 A, B, C 개체수가 됩니다. 분자는요 면적분의 A 개체수죠. 보여요? 뭐가 날아갑니까? 여기 있는 면적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얘를 다시 나타내라. 그러면 A, B, C 개체수의 합이에요. 그럼 A, B, C 개체수의 합이면 전체 개체수 합이네요. 그렇죠? 전체 개체수 합분의 해당 개체수로 해서 결국 나는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전체 밀도 합분의 해당 밀도로 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 개체수분의 해당 개체수로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종의 개체수 합분의 해당 개체수, 오케이? 모든 방향호수 합분의 해당 방향호수, 모든 점유면적 합분의 해당 점유면적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들아 제가 이거 지울게요. 단위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A의 상대 밀도, B의 상대 밀도, C의 상대 밀도를 다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100%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뭐 그냥 예를 들어 얘가 20, 얘가 30이다. 그런데 C는 모릅니다. 그러면 C는 뭐여야 돼? 50이죠. 오케이? 전체 상대 밀도랑 100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나오겠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상대 빈도에서 또 너네들만의 야매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럼 되도 않은 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되도 않은 짱구 굴리지 마시고 정석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어떻게 짱구 굴리냐면 선생님! 모든 종이 출연한 방향수의 합이라면 그러면 총 25칸 중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없으니까 전체 18분의 A 6칸 있으니까 18분의 6, 3분의 1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 전체 출연한 방향구수의 합. 각각 출연한 전체 방향구수의 합. 그러면 왜 안 되냐면, 봐봐. 이 칸은 A한테도 한 번, B한테도 한 번 세시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실제로 아까 668칸 차지했어요. 668칸. 전체 다 하면 20칸이거든요. 그냥 얘가 두 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방향 한 번 문제 풀 거면 개체수, 방향구수는 무조건 구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구해서 다 더하면 20분의 668 이렇게 구해주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되도 않는 거 출연하면서 좀 7칸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 이렇게 풀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네 상대 밀림피 다 얘기했고요. 그 상대 밀림피를 다 더한 게 중요치. 그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뭐다? 우정률.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recalling 한번 풀어보죠. 자, 토끼풀, 질경이, 민들레 이렇게 있습니다. 개체수, 방향구수 무조건 구할 거니까 일단 놓을게요. 자, 그러면 갑시다. 토끼풀부터 세죠. 1, 2, 3, 4, 5, 6 6개 있습니다. 그렇죠? 토끼풀 6개 있어요. 방향구수도 6개 있습니다. 질경이 초록색 동그라미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습니다. 방향구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차지하죠. 얘는 3개가 한 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3개가 한 칸. 오케이? 민들레 하나, 둘, 셋, 넷 4개 존재하네요. 방향구는 한 칸, 두 칸, 세 칸 존재하네요. 오케이? 그럼 얘 전체 면적 자 1 그러면 1제곱미터짜리 몇 개 있습니까? 25개 있죠. 그럼 전체 면적 25제곱미터. 그러면 밀도는 25분의 6, 25분의 10, 25분의 4. 빈도는요 25칸이 있으니까 25분의 6, 25분의 5, 25분의 3. 그러니까 밀도 빈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상밀과 상빈을 구해봐라. 상밀과 상빈 구해보면요. 자, 어떻게 하고요? 전체 개체수 합분의 해당 개체수니까
전체 개체수가 몇입니까? 20면 20분의 6, 20분의 10, 20분의 4. 근데 이렇게 적으면 상대 밀도 감점입니다. 밀도와 빈도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상밀과 상비는 그렇게 하면 틀려요. 왜요? 상밀과 상비의 단위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단위는 퍼센트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 110 해가지고 각각 얘는 30%, 50%, 20%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퍼센트가. 자, 더하면 이 씨발 설마 이거 653 아닐 것 같은데? B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맞고, 한 칸, 두 칸, 세 칸 맞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는데 단위가 14로? 진짜로? 14로? 불어.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오, 씨발. 이렇게구나. 이렇게나 더 어렵다고? 14분의 6. 이렇게 하면, 왜? 이거 설마. 이거 됐어? 설마. 진짜? 아니 너무 더러운데? 더러워도 정도껏 더러워야지. 갖고 한 칸, 두 칸, 세 칸 맞는데? 와 씨. 우리 7분의 300%? 나 이거 계산 도저히 못하겠다. 미안. 너네들이 계산하면.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존나 더러워. 자, 이번에서 이거 방향구 50개 설치한답니다. 토끼풀의 수가 6개, 토끼풀 질경이 인들의 개체수가 40이다. 오케이? 그랬을 때 토끼풀의 밀도와 상대 밀도를 구하시오. 자, 전체 개체수 합이 40이에요. 그럼 상대 밀도는 너무 쉽게 구하죠. 40분의 6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상밀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밀도는요? 1제곱미터짜리 몇 개? 50개. 그럼 면적 50분의 6이겠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15%인가요? 오케이. 요거는 알아서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러 갑시다. 82페이지. 열심히 2페이지 볼게요. 방향구 1과 2를 설치하여 조사한 식물종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묵묵히 계산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짜증나지만 인내심을 발휘하여 짜증난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짜증나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짜증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가볼까요? A!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과연 칸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 오케이? B!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칸수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 개수 갑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8개. 칸수도 8개처럼 보이네요. 자, 2번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방향수도 6개. 그 다음에 B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방향수도 9개. C는 없네요. 종의수는 1에서가 많다. 홀. 2에서 A와 B는 한 개 치분을 이룬다. 개소리. 왜? 종이라는 무슨 한 개 치분을 구성해. 그렇지?
밀도는 1과 2가 같다. 자, 이거 전체 면적 1제곱미터로 나눴겠죠? 이거 면적도 1제곱미터로 나눴겠죠? 그러니까 밀도는 같다. 왜 답이겠지? 답은 기억되겠어. 응? 11-1번 그림이 이상한데? 그림이 이상한데? 얘는 얘는 그림이 이상한데? 이거 11-1번으로 넘어갑시다 얘들아. 그림이 이상해서 못 푸는 문장이네요. 아씨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아하 이란 쓰르 일단 11-2번 갑시다. 다음 거를 이용하여 설관한 지역 1번과 2번 식물군집을 조사했고요. 1에서 B의 상대 밀도와 2에서의 A 상대 밀도를 갖고 어쩌고저쩌고 같다. 물론 광역에 설치하고 C는 이 지역에 설치한 광역에 모두 출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에서의 상대 밀도, 1에서 B의 상대 밀도와 2에서의 A의 상대 밀도를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 봅시다. 중요치가 상대 밀빈 P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대 밀도가 지금 안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 P도 더한 게 48. 그런데 상대 밀도까지 더한 게 78이니 상대 밀도는 32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 B의 개체수를 X라고 한다면 전체 다 더하면 35 플러스 X가 되고요. 전체 개체수 합이 35 플러스 X가 되고요. 그분의 X 곱하기 100이 뭐다? 30이다. 즉 얘가 뭐다? 10분의 3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10X 그리고 105 그리고 여기 3X 그러면 7X가 105니까 15 나오면 15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데 B의 상대 밀도와 E에서 A의 상대 밀도가 같대요. 그러면 A의 상대 밀도는 뭡니까? 30입니다. 그렇죠? A의 상대 밀도가 30이에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일단 요렇게까지만 알겠네요. A의 상대 밀도가 30이다. 여기까지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번 해결했으니까 지우고요. 1에서 A의 개체근의 밀도와 D의 개체 밀도는 같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 지금 면적이 B에 2에 동일한 크기의 강력 10개를 설치했다. 잠시만요. A에서의 개체군 밀도 전체 면적분의 24 면적분의 면적을 어떻게 하죠? 면적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오렐레 네? 뭐지? B에서의 상대 밀도와 E에서의 A의 상대 밀도가 같고 개체의 밀도와 D의 개체의 밀도는 같다. 그런데 면적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얘는 문제를 어떻게 풀죠? 일단 얘는 0,0,0,0이네요. 그렇죠? 일단 한번 계속 해봅시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상대 빈도 다 더하면 70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죠? 상대 빈도 다 더하면 뭐 해야 된다? 100%여야 된다. 그러니까 70이니까 여기가 30%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 전체 객체 수합이 몇이라고 했죠? 50이라고 했죠? 50. 여기 전체 객체 수합 50입니다. 50분의 11이니까 얘 상대 밀도는 22%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22 더하기 40, 62. 그러면 62를 여기서 빼주면 뭐가 나옵니까? 42 나오나요? 상대 P도. 오케이? 그러면 다 더하면 몇 프로라고요? 100%여야 되니까 60이니까 여기 40이죠? 그러면 자 여기는 상대 밀도 40%, 48%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더해주시면 70, 118 나오나요? 118. 그러면 일단 1에서의 유정중은 A이네요. 그렇죠? 다음 A의 중요치가 90이니까 두 개 더하면 58입니다. 그럼 58이니까 상대 P도는 이거 조금 구분선 지울게요.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58 90에서 빼주면 뭐가 나옵니까? 32 나오나요? 그쵸? 32 이렇게 나오죠. 시험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부터 난관이긴 하네요. 씨발. 그러면 지금 방도가 이게 면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사실 여기는 X, 여기는 Y라고 그려야 되거든. 이렇게 되면 그러면 X 플러스 Y 거기에다가 21 분의 X가 10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맞나?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사실 이게 면적이 안 나와 있으면 이렇게 풀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뭐 방도가 없네요. 자 가볼게요. 이렇게 하는 건가? 자 볼게. 내가 면적을 1번의 면적을 X, 2번의 면적을 Y로 봅시다. 그러면 X 요거 지울게요 그냥 원룸 되니까 X분의 24 이게 A의 밀도인가요? 1에서 A의 밀도죠. 2번은요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Y분의 12인가요? 그렇죠? 요게 뭐하다? 요게 D의 밀도인가요? 요게 뭐하다? 같다. 그럼 면적 B는 2대 1이라고 해버리면 되겠네요. 면적이 2, 여기 면적이 1로 해버리면 되나요? 오케이? 면적이 2, 여기는 1로 해버릴게요. 면적이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다. 그렇게 해서 면적을 일단 알아내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거 달라지나요? 그러면 자 가보죠. 계속 가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57이죠? 여기가 합하면 57 얘까지 더하면 지금 70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130입니다. 여기가 30 오케이? 그러면 얘의 상대 밀도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프로인가요? 70%니까 여기가 35%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5%. 그러면 구할 수가 있군요. 다시 이번에는 여기를 x, y라고 두게 돼요. 아니면 헷갈리면 여기를 알파, 베타로 봅시다. 와 이거 계산량이 장난이 아닌데 알파, 베타 더하기 21분의 알파 오케이? 얘가 10분의 3이고 알파, 베타 더하기 21분의 베타 얘가 20분의 7인가요? 와우 그러면 10알파 3알파 3베타 63
얘는 20베타 7알파 7베타 와우 147 와우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서 계속 나오고 있어. 자, 그렇게 되면 7알파 마이너스 3베타가 63.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3베타 내가 147. 와우! 그렇게 되면 10베타 와우! 210 그럼 베타는 21. 21. 오케이? 그럼 베타가 21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21이니까 63 넘기면 126. 그렇게 되면 7로 나누면 18입니다. Fuck you. 존나 힘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게 18만큼 있을 때 30%니 9만큼 있으면 15%가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다 더하게 되면 50, 80, 2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40, 20.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여기 48, 88, 12 이렇게 더하면 다 10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 더하기 얘 25, 얘 더하면 45. 힘가 맞춥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고 갑시다. 이래서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은 D다.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P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P도는 누가 가장 크죠? D가 가장 큽니다. 기억하고 맞고요. 이에서 B는 총 10개의 방향구 중 2개의 방향구에서 출현하였다. 가볼까요? 자, 봐봐요. C는 이 지역에 설치한 방향구에 모두 출현했대요. 그런데 E에는 10개의 방향구가 있었거든요. E에는 방향구 절차가 10개라고요. 근데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에 다 출현했다? 그래서 몇? 상대 빈도가 40%였던 거예요. 그러면 얘는 B는 절반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칸수로 몇 칸이 출현해야 돼요? 얘는 5칸이 출현해야 되겠죠. 얘는 10개가 있는데 10개 다 출현해서 40%를 차지했다. 그러면 B는 그의 절반만큼 출현했으니까 당연히 10개 중에 절반이 5군데에 출현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가 틀렸죠? 디귿번 D의 중요치는 45 맞고요. 1과 2의 우정종. 자, 1에서는 A였고요. B에서도 1인가요? 아니죠. B에서는 C네요. 그러니까 다르죠. A의 객체근의 밀도는 1과 2. 자, 우리 면적비 구하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2분의 24니까 여기서는 12고요. 여기 면적이 1, 여기 객체수 18이니까 여기서의 밀도는 18이겠네요. 그러면 1에서만 작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 너희들 잠시만요. 금방 끝낼게. 농민봉기 그만하시고 금방 끝낼게. 농민봉기 그만해. 알겠지? 제가 설명해. 제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 이런 문항이 많아서 제가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알겠죠? 농민봉기 그만하시고요. 네, 미안하지만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니네만 집에 가고 싶어? 너네는 18, 16 집에 있잖아, 시작년이랑.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요. 알겠지? 이거 계산량 진짜 괴랄하네요. 정말 제가 제가 만들었지만 계산을 저렇게 만들었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해가지고 저희 이거 비상교과서인데 물론 비상교과서가 아닌 친구들은 또 뭐 갑자기 농민공이 이렇게 해서 나 비상 아닌데 이지랄 하지 말고요. 교과서에 이 문항이 다량으로 항상 많이들 실려있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알겠죠? 자, 왜냐면 교과서에 이런 문항들이 있어서
유형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방향구가 여러 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일단 가봅시다. 자, 동그라미와 개방초, 질경이, 토끼풀, 민들레입니다. 그럼 개체수와 방향구수 이렇게 세볼게요. 자, 개체수, 개방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개죠? 자, 질경이 몇 개입니까? 네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오케이? 토끼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개입니다. 민들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방향과 여러 개 주어진 거는 그냥 이 여러 개 주어진 거 싹 다 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밀도를 구해달라? 밀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1제곱미터짜리 몇 개야? 1제곱미터짜리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러니까 4제곱미터로 해서 15, 4제곱미터 분해해서 10, 4제곱미터 분해해서 17, 4제곱미터 분해해서 8. 이게 밀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빈도입니다. 빈도. 자, 25칸짜리 몇 개? 25칸짜리 4개. 그래서 100분의. 자, 개방초. 1칸, 2칸, 3칸, 4칸, 5, 6, 7칸. 그래서 100분의 7. 하면 틀려요. 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방향구가 여러 개 주어진 경우, 그것도 아까 우리 책에서 봤던, 우리 책 잠깐만 다시 가보면요. 이렇게 얘가 1번, 얘가 2번으로 해가지고 1번과 2번을 따로 지침하지 않고, 지금 여기 교과서 문항 마냥 훅 뿌려놓고 이렇게 있는 거는 각각 방향으로 뭐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1, 2, 3, 4로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요 큰 틀을 방향도 한 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얘는 분모가 4분의 1로 되는 겁니다. 1칸, 2칸, 3칸, 4칸 이렇게요. 왜요? 문제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문제 잘 봐. 방향 몇 개라고 돼 있어? 방향 4개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해봐 4분의 1이지. 그러면 자, 개방초. 여기 인형이 있다, 없다, 있다. 4분의 3. 질경이 있다, 없다, 있다. 4분의 2. 오케이? 토끼풀. 없다, 있다, 없다. 오케이? 그러면 4분의 2. 민들레. 있다, 없다, 4분의 3.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학교 내신에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요즘 학교 내신에 이런 형태 진짜 잘 나오거든요. 수행평가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이거 반드시 봐둬야 돼. 자, 그 상태로 이번에는 피도를 구해달라네요. 피도. 오케이? 그럼 피도 구하는 거 볼게요. 이 피도 구하는 거. 보여요? 방향구 한 칸에 출연하는 종은 그 칸을 모두 차지한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선생님 아까 6칸을 그러면 얘가 여기 존재하는 게 여기 모두 차지해요? 피도는 또 그렇게 보면 족같이. 피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3개가 어쨌든 한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25분의 1제곱미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제곱미터짜리 25분 한 다음에 이거 한 칸. 그래서 한 칸, 2칸, 3칸, 4칸, 5, 6, 7칸. 그래서 25분의 7 나누기 4제곱미터.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7이 되겠죠? 100분의 7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지? 자, 질경에는요 얘 마찬가지로 하나가 차지하든 어찌됐건 한 칸 다 차지하는 겁니다. 세 놈이 한 칸 차지하든 한 놈이 한 칸을 차지하든 어찌됐건 그 칸을 뭐한다? 다 차지한다. 오케이? 그러면 한 칸, 2칸, 3칸, 4칸, 5, 6, 7 그러니까 얘도 100분의 7 토끼풀 1칸, 2칸, 3칸, 4칸, 5, 6칸. 그러니까 뭐야? 100분의 6.
민들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러니까 100분의 5. 이게 아까 밀, 빈, 피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뭐 하면 돼? 이제 상대 밀도 빈도 구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정종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우정종을 구하시오. 그러면 딱 봐도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딱 봐도 누가 우정종이야? A가 우정종이야. 이건 중요치 계산할 것도 없네. 왜 A가 우정종이야? 자, P도 탑티어, 개항초가 탑티어입니다. 밀도 얘가 탑티어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있는데 이거 계산해야 되나? 너무 귀찮은데? 너무 귀찮은데? 진짜 계산해야 되나? 계산합시다. 7765 방금 차지하죠? 7765 그러니까 14 20 25 그럼 25분의 7이니까 뭐야 됩니까? 28% 그리고 24% 그 다음에 20% 이렇게 나옵니다. 15개, 10개, 17개 8개 있으니까 25 40, 50 전체 개체수 50입니다. 그럼 50분의 15니까 여기 30% 이 20% 여기 34% 그 다음에 여기 몇 프로가 됩니까? 16%. 자, 빈도 칸수 파악하면 3칸, 2칸, 2칸, 3칸 싹 다 더하면 10칸이죠. 여기 30%, 20%, 20%, 30%. 그러면 개망초 중요치가 개망초의 중요치가 88. 그 다음에 토끼풀의 중요치가 78. 그러면 78. 그래서 개망초가 높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개망초가 우정종이다. 나머지는 계산할 이유가 없는 게 너무 중요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치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68, 얘는요? 76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망초와 토끼풀만 비교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반영법 예제풀이까지가 되겠어요. 아마 학교 내신에는 얘가 나올 거라서 학교 내신에는 얘가 나올 것 같아. 학교 내신 문항으로는 비상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더라도 이런 형식의 문항이 나올 것 같으니 반드시 이 문항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상태로 띄워놓고 사진 찍은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처럼 답이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요. 수행평가 꼭 만점을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수행평가에서 감점되면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지필평가도 만점을 못 받는 게 수행평가까지 오케이? 그럼 좀 그러니까 알겠죠? 보석 빼봅시다.